한인타운 일대 강절도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졌던 주거 지역까지 범죄자들이 침투하면서 연말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등록은 공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치킨 너겟과 과일 퓨레 파우치에서 금속 조각과 납성분이 검출돼 리콜 조치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 간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해 60대 유대인이 숨졌습니다.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심각한 경영난 끝에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담을 넘은 무장 강도를 집주인이 총격 대응해 쫓아낸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오늘 사건 발생 위치와 함께 구체적인 추가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연이어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말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토요일 주택으로 침입한 무장강도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고 3명, 집 안으로 침입한 2명 외에 밖에서 대기한 또 1명의 공범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안에 침입한 2명 중 1명은 집주인이 총을 꺼내 대응하자 공범이 타고 있던 짙은색 세단을 타고 달아났으며 또 다른 1명은 미처 차에 타지 못하고 발로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한 이곳 행콕팍 지역 주택가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연이은 강력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한인타운 웨스턴가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져 있는 곳. 9월에는 바로 인근 지역 고급 콘도에서 한인타운 보석상 업주가 10만 달러어치를 털리기도 했고 8월 이후 지금까지 벌써 4건이나 무장강도 사건이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범행 대상과 수법도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사는 고급 주택가, 집에 돌아오는 사람을 노렸고 담장과 게이트를 뚫고 진입하면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LAPD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한인타운이 포함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강절도 사건은 728건으로 지난해보다 3.3%, 2021년과 비교해서는 무려 34.8%나 급증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침투하고 있고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는 상황. 연말이 다가오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도로도 날이 갈수록 위험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LA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다운이 LA 경찰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LA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2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300명을 넘겼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사망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보행자 사망사고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기준 모두 13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와 지지난해 사망자 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심하게 부상을 입은 사람도 올해 12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역시 지난 2년간 집계된 부상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해를 넘길수록 LA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반영했습니다. 오는 주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LA 총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들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재외선거는 그 유권자들의 노력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재외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 소중한 참정권을 꼭 행사하셔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그 높은 참여 의식과 그 존재감을 국내에도 널리 알려서 재외국민들의 권익이 더 높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국외 부재자 신고라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외 부재자는 지상사 파견직 주재원, 유학생, 단순 방문 여행객으로 구분됩니다. 주민번호가 말소된 영주권 취득자들의 경우 재외 선거인 등록이 필요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재선거인으로 이렇게 선거 종류가 그러니까 선거인이 나뉘어 있지만 본인의 여권 정보와 주민등록 등록 여부를 아시면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유권자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라스베이거스와 샌디에이고 등 LA 총영사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선거가 무엇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 사이 재외 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동안 실시됩니다. 투표는 유권자 등록과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치킨 너겟과 함께 과일 퓨레 파우치에서 금속 조각과 납성분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푸드의 치킨 너겟 제품에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다는 보고가 들어와 해당 제품 약 3만 파운드에 대한 리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타이슨푸드가 리콜 조치하는 제품은 29온스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된 치킨 너겟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4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봉지에는 공룡들이 그려져 있고 너겟도 공룡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한 명의 어린이가 해당 치킨 너겟을 먹고 가벼운 구강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농무부는 이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연방보건당국은 어린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와나바나사의 사과 계피과일 퓨레에 고농도의 납 오염 가능성이 발견돼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최소 5개 주에서 오염된 퓨레와 관련된 7건의 납 중독 사례를 보고받았다며 부모와 양육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아이들에게 먹이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와나바나사는 모든 와나바나 사과 계피과일 퓨레 파우치를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오염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급성 납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당 제품을 섭취한 사람은 혈액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스라엘의 교전 중단을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인도적 목적을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교전 중단 제안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 전엔 휴전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외교적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We also believe that the best diplomacy, the best progress in diplomatic pursuits is to do it privately and outside the public eye, and we'll continue to do that as well. 다만 아무리 우방이라 해도 모든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이견이 드러난 점은 인정했습니다.
Friends don't have to agree on every single nuance and every single word. Be queried about the points that he's making, but it doesn't mean that we're somehow backing away from our friend and our ally Israel. 미 백악관에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재점령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The president maintains his position that a reoccupation by Israeli forces is not the right thing to do.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 재점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고 전쟁 이후 가자 통치 문제에 대해선 인근 국가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Our viewpoint is that Palestinians must be at the forefront of these decisions, and Gaza is Palestinian land, and it will remain Palestinian land. 그러나 이스라엘과 대화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스라엘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노출된 데 대해 미 백악관은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중된다는 증거라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인 국무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LA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선 폭력 사건이 발생해 유대인이 숨졌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5일 LA 북서쪽 벤투라 카운티에서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맞불 집회 속에 말다툼이 생겼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시위에 참여했던 60대 유대인 폴 캐슬러 씨가 반대편 시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누군가로부터 가격을 당한 뒤 그대로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The suspect was identified, willingly remained at the scene, and was interviewed by deputies. The suspect was cooperative and indicated he was involved in an altercation with Mr. Kessler. 해당 지역 검시관실은 부검 후 사인을 둔기에 의한 머리 부상, 즉 타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증오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LA 유대인 협회는 성명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유대인 사회에 가해지는 폭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Demonstrations of hate have consequences, and we're seeing it all over this country right now. 한편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이슬람 연합회도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대인 사회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도 강대국들은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냉전 시대 말 서방과 체결했던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CFE를 현지 시각 7일 공식 탈퇴했습니다. 2015년 조약 이행 완전 중단 선언 후 올해 5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탈퇴를 의결했고 이번에 공식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러시아는 이 조약이 자국의 군사력만 제한하고 나토 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며 비난해 왔습니다. За 405, против нет, воздержавшихся нет.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принят единогласно. Коллег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같은 날 CFE 공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준수하지 않고 나토 회원국만 준수하는 조약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 필요한 만큼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CFE 중단으로 재래식 무기의 배치와 훈련 등에 대한 제약이 제거될 수 있다며 동맹의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FE 파기는 최근 군사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러시아는 올해 2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각각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대해서도 비준 철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냉전 시대처럼 무한 군비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So yeah, arms control is going to be much more complicated in the future. And that's why we need more dialogue, but the U.S.-Russian dialogue is not going to solve all the issues. 세계 곳곳이 전쟁과 무력 분쟁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군축 합의가 무력화되면서 국제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심각한 경영난 끝에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위워크는 뉴저지 파산법원에 연방 파산보호법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약 150억 달러와 186억 달러 규모로 1억 달러에 육박하는 미납 임대료와 임대 계약 종료 수수료도 갖고 있습니다. 챕터 11에 명시된 파산보호는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위워크는 스타트업이 붐을 이루던 시기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임대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수익성으로는 장기 부동산 임대가 악재로 작용해 지난 6월 기준 임대료와 이자만 한 해 매출의 약 80%로 불어났습니다. 위워크는 지난달 초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30일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끌어냈지만 이 기간에도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 7일의 상환 유예 기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워크가 운영 중인 사무실은 지난 6월 말 기준 39개국 777곳에 달합니다. 톨리 CEO는 파산 신청은 미국과 캐나다에 국한된다며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위워크는 계속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떠나는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기업들이 이제는 반대로 퇴사자가 적어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3%에 달했던 총 퇴사율이 지난 9월 석 달 연속 2.3%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서비스 업체 아데코는 지난달 공개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현 직장에 머물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61%에서 올해 73%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은 사무 직원들이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찾아 떠났지만 지금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아데코는 인력 감소 현상이 줄고 있고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근로자들은 받기 춥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페링제약도 올해 들어 퇴사하는 직원이 줄고 있다고 밝혔고 모건 스탠리는 최근 해고는 낮은 퇴사율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웰스파고도 퇴사자가 적어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매출 감소로 인력 감축을 고민하고 있지만 직원을 해고하면 사기가 저하될 수 있어 성과 평가로 퇴사를 부추기거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40대 한인 여성이 7년간 부유층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미끼로 이사 등 부유층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40대 한국 여성이 친인척 3명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주말 49세 미국 시민권자 한인 여성 제니퍼 정 씨가 2016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계 전문직 4명을 상대로 자신이 미국 의료기기 업체 한국 지부 대표라고 속여 투자를 받는 등 43억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투자 이민을 권유하는가 하면 영주권 획득 및 자녀 유학을 돕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광주시를 상대로 가짜 투자 유치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2018년에도 광주시를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 제안을 했던 동일 인물입니다. 글로벌 의료용품 회사가 3천여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는 정 씨의 말을 믿고 광주시는 투자 유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었지만 이 모든 게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된 사기꾼 정 씨의 체포 사실이 밝혀지자 나도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실제 피해 금액은 43억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씨는 자신을 미국 의사이며
광주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의 교환교수로 온 재미동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자신이 병원장과 사제지간이라며 병원 내부에서 지나가는 인턴 및 레지던트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등 진짜 의사행색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녀의 자폐치료로 고생하던 한 피해자는 미국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정 씨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년 넘게 알고 지내온 정 씨가 올 여름 자폐치료법이 미국 유명 교수를 통해 개발됐다며 해당 임상실험에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실험 참여를 위한 보증금 3,900만 원과 다른 지인의 자녀 어학연수를 위해 1,00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의 말만 믿고 미국행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는 문득 수상하다는 생각에 뒷조사를 착수했으며 지난 7년여간 그럴듯한 거짓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편 정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했던 친인척 3명도 함께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용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 2년 만에 국내 판매 1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활용해 브랜드별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10만 1,900여 대의 모델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가장 먼저 출시된 현대 아이오닉5는 5만 1,420대가 판매되며 계열사 전체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고를 나타냈습니다. 기아 EV6는 3만 6,838대로 아이오닉5의 뒤를 이었고 아이오닉6는 9,557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60 모델은 4,161대가 각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현지에서 전용 전기차 모델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올 연말 SUV EV9 판매에 돌입하는데 내년부터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